반갑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처음 나오게 된 게 2017년입니다. 대선에서 대선 공약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뭐 우려 반, 아니면 기대 반 정도의 수준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로 진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 그거 하면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이 발표된 것도 역시 2017년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고교 교육 혁신 방향을 통한 학점제 추진 단계가 2018년에 이렇게 제시됩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 가면 고교 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이 발표되거든요. 2021년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딱 2년 전입니다. 그때 종합 추진 계획이 이제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이 발표된 것도 이 무렵입니다. 2021년 4월 20일 정확하게 그때 추진 계획이 발표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개정 교육과정은 2021년 4월 20일에 추진 계획이 발표된 이래로 거의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에 그죠? 완성되어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에는 우리나라 교육 쪽에 바뀌는 게 많다 했잖아요. 그죠? 이때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인가에 대한 이행 단계가 이때 발표됩니다. 그 다음에 2021년 11월에 가면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2022년 7월에 국정과제 중에 한 가지로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 방안이 마련되고, 그다음에 이번 정권에 들어서서도 고교학점제는 계속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도 이제 우려가 없는 건 아니나 계속하겠다라는 걸 방침을 밝힌 걸로 알고 있고요. 있는 그대로 밀어붙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합격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2024년부터 학교에 가잖아요. 왜 그죠? 그럼 바로 2025년부터 어떻게 해야 돼? 고교학점제 바로 적용되는 해에 고등학교에 가게 된다면 그죠? 맞이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현직에 바로 학기에 간 사람이거나 안 가면 간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조차도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과정은 일부분인데 여러 가지 뭐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정신없이 바뀌어가지고 너무나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가면 그걸 업무적인 것을 전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3월은 거의 뭐 잠을 못 잘 지경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그 정도 힘든 과정을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학교 가면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포인트를 보면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향에라고 돼서 제일 첫 번째 나오죠. 그죠? 이게 뭐냐면 2021년에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이 나왔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돼 있죠. 특히 강조한 것 같아요. 이게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나 의미가 있지 우리는 특별히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실제 교육과정을 쭉 읽어보면 예전 교육과정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내용들이 좀 나와요. 대표적인 게 진례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거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학생 진로와 특성을 고려한 과목 구조 개편에 되어 있고요. 진로 연계 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성취 기준 읽어보면 성취 기준과 교사학습이나 평가상, 교사학습상의 유의점 이런 거 보면요. 곳곳에서 진로 연계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쓰기 쪽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량이 가능한 교육 과정이라 되어 있죠.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게 되었냐면 우리 역량이란 말이 원래 처음 생긴 게 유네스코 산하 이제 데스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앞으로 21세기 미래형 인간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당시 연구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 21세기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07 개정 때 이 논의가 좀 짬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실제로 이제 유네스코에서 데스크 프로젝트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와서 설명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그 뒤에 각 과목별 학회에서 실제로 교과 과목별로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개정교육과정에 2015 개정교육과정을 보면 뭐가 있어요? 곳곳에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왜 그죠? 그런 역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했을 거야. 우리가 어떤 역량하고 실제로 그거 성취 기준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실제로는 그래요.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특별히 역량과 연관지어야 되잖아요. 왜 그죠? 아직 그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뭐냐 알겠죠?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가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과 탐구 능력을 갖는다. 이래 있거든요. 삶과 연계한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또는 공동체 가치 함량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실제 교육과정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예전에 없던 말들인데 곳곳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디지털 교육 기초 소양 및 매체 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전에 없는 것 없듯이 이번에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육과정에 많이 나오고요. 매체 교육하면서 새로 구국가의 영역이 새로 도입된 게 뭐예요? 바로 매체와 같은 영역이 새로 도입된 것도 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중등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만은 학생 기초 문해력 교육 강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특히 초등 과정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거예요.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실제 34시간 정도가 증배되었습니다. 이때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기초 문해력을 강화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들어왔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하긴 하는데 영어 교육을 하지 어릴 때부터 국어 교육은 대부분 학습지에서 하잖아요. 왜 그죠? 실제로 국어 교육을 시키는 학원은 없잖아요. 영어 교육을 시키기 위한 학원만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올라왔을 때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대로 받아 쓰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한글을 읽어내지 못하는 학생들, 기초 문해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너무 많다 해서 학력 부진이 문제된다 이런 이야기 많았거든요. 그걸 좀 해소하고자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실제로 그런 내용을 교육과정에 실었단 말이야.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한 거야. 부족해서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시간을 34시간이나 증배해서 더 가르치겠다. 심지어는 한글 해득 관련된 내용을 넣겠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딸린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학습 설계 및 학습 능력 강화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 늘상 있는 것 내용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그죠? 그 다음에 미래형 교사 학습 및 평가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발적 능동적 참여 수업을 설계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온 오프라인 연계가 나옵니다. 옛날에 MB 정부 때 전자교과서 출간하겠다고 엄청나게 투자해서 돈을 많이 들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나는데 드디어 이제 나온다 그럽니다. 앞으로. 근데 교사 선호도를 따져보니까 어떤 모 연구에서 보니까요. 교사들은 이 교과서 있잖아요. 그죠? 출간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한다 그래요. 책 들고 다닐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뿅뿅뿅 누르면 그 하나로 다 해결되잖아요. 왜 그죠?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 학부모는 어떨 것 같아? 학부모는 굉장히 우려를 표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이들을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아이들이 뭘만 보고 있는 거야? 태블릿 PC나 보고 앉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근데 이제 광주교대의 박남기 교수의 설명에 의한다면 앞으로 추구돼야 될 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제 매체를 활용한 이제 수업 듣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키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알 수가 없죠. 뭐 그런 우려는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 연계하겠다 이랬고요. 아마 이게 절대적 영향을 미친 게 코로나 시국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학습자 맞춤형 교사학습 및 평가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교육과정은 고교 학점제와 직접적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고교 학점제 및 교육과정 개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선택 교육과정 과목 구조 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많이 바뀌죠. 원래 보통 전문은 똑같잖아요. 왜 그죠? 기존과 똑같습니다. 다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전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말았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어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뉩니다. 이건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교과는 보통과 전문으로 구분되고 과목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뉜다고. 그럼 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이 뭐가 해당돼요? 공통국어 1, 2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이런 거 처음 봤는데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이렇게 나뉘어요. 두 권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갑니다.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임고를 공부하면서 이 중에 봐볼 만한 것은 뭐 공통 과목까지는 다 봐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일반 선택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융합이나 진로 선택 과목은 선별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내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밑에 설명을 보면 공통 과목은 기초 교양 및 기초 소양 및 기본 학습 학력 함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학문의 기본 이해 내용 과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준에 따른 대체 이수 과목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교과다 이런 과목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일반 선택은 교과별 학문 내의 분화된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분화된 또는 심화된 이런 내용이라는 뜻인데 만약에 우리가 듣기 말하기가 있었다면 그것을 분화해서 심화시키면 바로 뭐가 돼요? 화법이 되는 거죠. 읽기를 더 분화해서 전체는 국어잖아. 왜 그죠? 국어 중에서 읽기를 분화해서 더 심화해버리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독서가 되는 거잖아요. 왜 그죠? 일종의 그런 걸 말합니다.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융합, 이거는 말 그대로 교과 내 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 두 개 융합 선택과 진로 선택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고교 학점제와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은 뭐까지는 동일하게 해야 돼요? 공통 과목은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도 아마 모르긴 해도 일반 선택 과목은 동일하게 해야 될걸요? 그 외에 융합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은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및 교육과정 개정 추진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는 교과 영역에서 기초에 해당되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있잖아요. 왜 그죠? 이런 것들이 전체 이제 단위수가 10단위였거든요. 개정안은 뭐가 돼요? 국어 예를 들어서 8단위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8단위로 바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그밖에 없습니다. 단위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교과 교육과정 문서체제 개선인데 이거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보통 이제 교육과정 하면 내용 체계가 어떻게 된다 있어요? 성격, 목표, 내용 체계, 그다음 내용이 성취 기준을 했잖아요. 그죠? 교사학습 방법, 교사학습 평가 이렇게 한다 했잖아. 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가는데 예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성격, 목표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럼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그래서 가의 내용 체계가 있고 나의 성취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역별로 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렇게 갔잖아. 기억나죠? 그럼 네 번째 교사학습 및 평가의 방향해서 교사학습 방법과 평가를 같이 묶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본다면 교사학습 방향, 평가 방향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게 지금인데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제일 먼저 교과 교육 과정 설계의 개요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없던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 펼쳐 놓으면 됩니다. 펼쳐 놓고 같이 보면 됩니다. 제가 앞에 교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가 나와 있고요. 지금 내가 오늘 내준 프린트물도 보면 제일 앞쪽에 보면 공통교육과정 국어에서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라고 제일 앞쪽에 나와 있죠. 네, 그게 제일 앞에 나옵니다. 예전에 없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성격 및 목표를 같이 묶어뒀더라고요. 그 안에 성격과 목표 이렇게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체계 및 성취 기준이라 해서 이건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내용체계, 성취 기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학습 요소에 보면 성취 기준 해설이 있고 각 성취 기준 해설 밑에 뭐가 있어요? 성취 기준 해설이 있고 그다음에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그다음에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다 했잖아. 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 듣기가 있으면 듣기에 해당되는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또 뭐가 있어요? 듣기에 해당되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뺐습니다. 빼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내용을 좀 압축적으로 묶었더라고요. 특별한 기준 없이 묶어뒀어요. 그게 뭐냐면 해가지고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이라고 해서 묶었어요. 2022 개정교육과정의 10조 한번 보세요. 10조, 11조. 거기 보면 10조까지는 지금 뭐였어요? 지금 이게는 듣기 말하기죠. 그죠? 에 대한 성취기준이 있잖아요. 있고 지금 2022입니다. 있고 11쪽에 보면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제 고려사항을 위에 성취기준 각각에 다 넣어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1대1로 대응되지 않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그냥 빼버렸거든요. 그 따로 이제 뒤에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원래대로 이렇게 묶어뒀단 말이야. 이해됐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은요 아무데나 펴보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쪽을 펴볼까요? 자, 이 프린트물에는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9901-05라 돼 있잖아요. 성취 기준에 대한 어떻게 해서 설정되었고 어디에 중점을 두는 내용이 쫙 적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괄호 해가지고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라 돼 있잖아요. 왜? 원래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앞에 2022의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처럼 있잖아요. 따로 이렇게 별개로 있는 것인데 내가 관련된 것들을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되게 공부할 때는 내가 2015 개정교육과정 정리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지도상의 유의점 있잖아요. 이제 고려사항들 연관 있는 것을 따로 떼어서 정리하면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 각각의 성취 기준이. 그 다음에 이제 크게 큰 3번에 가면 교사학습 및 평가 해가지고요. 교사학습, 그 다음 평가 이렇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세분화해서 교사학습의 방향에다가 교사학습 방법 이렇게 따로 나와 있고요. 평가의 방향과 평가 방법 이렇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됐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늘 체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체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은근히 이게 도움되는 게 많습니다. 도움되는 게 많고요. 왜 도움되는지는 여러분도 잘 모르겠죠, 사실은. 나는 도움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뭔가 틀이 잡힌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 당시 21세기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체계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어 내용 체계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무지 복잡했죠. 내용 체계가 왜 핵심 개념이 있었고 일반화된 지식이 있었고 학년군별 내용 요소가 있었고 기능이 있었잖아요. 무지 복잡했는데 이게 2022로 오면 좀 달라집니다.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범주가 있고
학년군별 내용 요소 이렇게 굉장히 명료하게 짜여집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주된 내용이 지금 내용 체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있으면 자 2015에는 없던 핵심 아이디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죠, 그죠? 체계상으로 나와 있고요. 그럼 범주에 보면 범주와 내용 요소가 있는데 그거 보면 내용 요소에 그냥 학년만 나와 있고 2015에는 제일 뒤에 뭐가 있었어요? 기능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왜 그죠? 기능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거 보면 기능이라는 것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2015는 보면 핵심 개념 밑에 특히 말하기에 본질, 그 다음에 담화의 유형, 구성 요소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왜? 그러고 나서 특히 말하기 태도 갔잖아요, 그죠? 이걸 설명할 때 본질에 해당되는 것은 지식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담화의 유형과 구성 요소는 기능에 해당되는 내용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특히 말하기 태도는 태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지식, 기능, 태도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듣기 말하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2022는 지식 이해라고 하는 범주로 바뀌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과정, 기능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 왜? 과정, 기능으로 바뀌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가치, 태도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명칭이 확실히 달라진 것입니다. 근데 명칭이 달라진 것이지 기존의 지식, 기능, 태도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기존의 지식, 기능, 태도가 달라진 건 아니라고. 명칭이 달라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달라진 명칭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세부적인 범주로 들어가면 기존 교육과정에는 명확하게 듣기 말하기 맥락이라는 맥락이 빠져 있잖아. 기존 교육과정에는 2015에는 그죠? 명확하게 보면 맥락이 없는데 지금 교육과정에 뭐가 있어요? 항상 맥락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맥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거 보면 담화의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설명되어 있는 게 지금 뭐가 돼 있어? 지금도 담화 유형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그죠? 2022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거 보면 목적에 따른 담화 유형에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 말 그대로 목적 그 자체가 제시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과정은 다 뭘로 바뀌어 있어요? 말 그대로 담화 유형 그 자체만 돼 있죠. 목적이 빠져 있잖아요, 왜 그죠? 이렇게 달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대화 발표했다가 3, 4학년 가면 대화 발표에 뭐가 붙는 거예요? 토의가 더 붙고 5, 6학년은 대화 발표 토의에 면담과 토론이 더 붙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그래서 연설이 더 붙고 그러면서 순서가 좀 달라지고 있죠. 대화 면담 발표, 대화 발표 토의에서 대화 발표 토의 사이에 뭐가 더 있어요? 면담이 들어있고 제일 마지막에 토론이 더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런 식으로 순서가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용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큰 틀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정과 기능에 대한 건데요. 기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구성 요소라 해가지고요. 뭐 화자, 청자, 맥락, 그다음 특히 말하기 과정, 전략, 또 심지어는 뭐 상인지 전략 이렇게 막 묶여 있잖아요. 왜 그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약간 정신없이 돼 있잖아. 왜? 근데 지금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바레스 블루. 바레스 블루 중요하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바레스 블루에서 내나 제인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내가 뭐라고 이해한다 했어요? 내용 확인으로 교육 과정에서는 나온다 했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내용 확인, 추론, 평가를 한데 같이 묶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 요소에 있는 내용들은 내용 확인, 추론, 평가 중에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 생성, 조직, 표현과 전달해가지고 뭐가 돼 있어요? 이 과정이 되어 있죠. 듣기 말하기 과정. 내용 생성, 조직, 표현과 전달하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듣기 말하기 과정이잖아요. 왜 그죠? 그게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 밑에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들어있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뭐였어요? 상인지와 관련된 정돈과 조정이 들어있죠. 그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가치, 태도. 원래는 뭐만 있냐면 듣기 말하기 태도만 있었잖아. 태도만 있었는데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가치, 그 다음에 태도 이렇게 해서 가치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시겠죠?